투자 이민에서요, 항상 원금 상환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한 대상인데요. 송금하고요, 투자금 송금 이후에 2년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명문대 합격,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 교육의 끝일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할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인턴십 기회부터 의대 진학 그리고 현지 취업까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췄더라도 결국 신분이라는 장벽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주권과 세금 문제를 문의해 오시는데요. 하이엔드 원스톱 이민 서비스 전문 그룹 JC 이미그레이션과 함께 제주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이민을 대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시점의 EB5 투자 이민 분석부터 최근 고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골드카드와의 비교, 그리고 영주권 취득 전후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텍스 플래닝까지 복잡한 미국 이민과 세무 이슈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JC 이미그레이션의 전문가들이 명확한 숫자와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유학생활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큰 그림을 이번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자, 고객 질문입니다.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금을 반환받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항상 오래 걸리고 못 받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 또 이게 들어보니 투자금 반환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개런티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투자 이민을 결정하는 데서 주저하게 된다. 자, 알고 싶습니다.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투자 이민보다 골드카드가 더 좋은 거냐라는 이런 질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객의 질문입니다. 특히 최근 나온 뉴스로서 송금하고 나서 2년만 지나면 투자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냐라는 고객의 질문이에요. 한번 쭉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 이민이 뭐죠? 영주권을 받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국에 투자를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테니 그 약속을 믿고 영주권을 주세요. 일단 임시 영주권 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내가 실제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리고 임시 영주권으로 내가 그걸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해서 고용 창출도 10명 이상 하고요, 2년 동안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걸 증명할게요. 그러면 증명해내면 영구 영주권 주세요 라고 하는, 이게 투자 이민의 성격이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80만 불 투자해서 나 이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할 테니 그 약속 믿고 일단 임시 영주권 주세요. 임시 영주권 받아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여준 그 증명을 토대로 임시자를 떼서 영구 영주권 주세요. 이게 투자 이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 영어도 못하고 외국인데 2년 동안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냐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 간접 투자로 이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개발사들, 회사들이죠. 돈이 필요한 이런 회사들이에요. 투자금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또는 뭐 한국의 외국의 이런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위에 얘기한 조건 두 가지 뭐죠? 고용 창출 10명, 그리고 2년 동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그 조건을 이 개발사들이 충족해 준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 받을 수 있으니까 윈, 그리고 미국의 개발사, 사업체들은요 펀딩 받을 수 있으니까 윈, 그리고 USCIS,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깨끗한 투자금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니 좋네, 윈, 윈윈윈 되는 거잖아요. 정부, 투자자, 개발사. 이게 EB5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한 관할하는 그 기관이 리지널 센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역별로 이 미국의 이민국이 선정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러면 그러한 지역, 리지널 센터잖아요. 그러한 특정 지역 내에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EB5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이게 리지널 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리지널 센터의 역할은요, 회사도 선정하고요, 그 지역 내에, 그리고 또 해외 투자자들도 모집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계약을 맺도록 조율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결국 이러한 리지널 센터가 관할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 임시영주권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 된다. 계속해서 이제 이 EB5 제도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배경,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결국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투자자들은 뭘 고려해야 되느냐인데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세 가지였었어요. 첫째, 임시 영주권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영구 영주권을 잘 받을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내 돈 잘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투자이민 본연의 어떤 그 스토리 라인에서는요, 내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내가 영주권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주권을 받은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나는 내 돈 돌려받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잘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 규정은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요, 돌려받는다라는 보장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EB5 제도 본연의 어떤 목적이 외국인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뭔가 사업을 일으켜서 결과를 내겠다라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at risk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2년 동안 나는 내 투자금을 활용해서 고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잘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년 동안만 이거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이따 더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투자자들은요, 영주권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영주권만 잘 받으면,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내 돈 이제 주세요, 너도 그동안 내 돈 쉽게 잘 썼잖아, 그러니 여기까지 서로의 어떤 니즈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관계였으니 나는 영주권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럼 빠이빠이 하자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개발사들은요 그렇지 않죠. 오랫동안 이 투자금을 쓰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눈먼 돈이잖아요. 깨끗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어머니처럼 다른 일반적인 은행에서 돈 빌리면 매달 이제 재무제표 만들고 뭐 감사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개발사들은요, 이걸 계속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동안은 안 주는데 또 좋은 이 핑계도 있었어요. 법 핑계를 냈던 거죠. 빨리 주려고 해도 너네 주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그 기준이 있잖아. 투자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지. 조건이 있으니 이거 안 되면 너네 불법이 되고 또 영주권도 못 받는다. 그러니 과거에는 어땠냐?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는요, 반드시 투자금을 계속해서 그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조건 해지요,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기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볼 때는요, 영구 영주권 받을 때까지 투자금 우리한테 있어야 돼라고까지 얘기했고요. 더 나가서 이걸 계약서에도 그렇게까지 넣었었던 거예요. 계약에 따라서 실제 이 투자금의 그 투자 기간을 지정하는 그런 식의 계약까지 나왔었던 거죠. 그게 과거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었었어요. 그러던 것이 2022년에요. 새로운 투자이민법, RIA법이라고 하는데요.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뭐 이런 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 투자 유지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는데, 22년도 이 RIA법에 따라서 해석이 USCIS의 방침이 결정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과거에는 22년 이전에는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 바꿔 말하면 내가 처음에 이 영주권 주세요, 투자 계약하고 영주권 주세요라고 하는 그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임시 영주권이요. 이걸 받고 그 영주권자로서 거주하는 그 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는 이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이 개정법, RIA 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뀐 거죠. 뭐냐? 투자는 최소 2년 동안 유지될 것이 expected, 기대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2년의 시작점은 언제고 2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민국은요, 이걸 굉장히 짧게 해석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투자금을 받아서요, 오랫동안 예치받아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리지널 센터들은 그에 대한 반발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면서요, 23년 10월 달에 미국 이민국이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파격적인 해석을 발표했어요. 뭐였냐면 2년의 시작점은요, 투자금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서요, 위험 상태, at risk 상태에 놓인 날부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는요, 내가 보통 EB5에서 투자 계약하잖아요. 투자 계약하고 나서 돈이 들어가죠, 프로젝트에.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 실상 보면요. 그리고 나서 투자 계약서를 토대로 우리 이민 청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민 청원서가 접수가 되고 인터뷰 나오고 그래서 임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이미 2년도 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권 수속이 길어지는 거니까 극단적으로 이 해석을 따르면요. 임시 영주권 나오기 전에라도 투자 기간 2년만 채우면 원금 상환 받아도 이민법상 문제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앞서 제가 뭐 여러 장황하게 배경을 얘기했지만 투자이민협회와 같은 이런 관계자들은요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민국이 정식 행정 절차, 뭐 공청회 이런 것도 없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시장에 혼란을 준다. 속사정이 이거죠. 투자금 내가 정말로 2년 받아서 할 거면 내가 이걸 왜 하겠냐. 그보다 더 활용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건데 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또 리지널 센터 측은 투자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프로젝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이어지다가요. 지금의 기준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민국 현재 가이드라인이요. 방금 말씀드린 2년 규정이요. 일단 그대로 해석을 따른다라고 이 연방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전히 혼선이 있다 보니 이민국에다가 이걸 정식 규칙으로 제정하라. 그런 절차를 밟아라. 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민국은요. 정식 법규화, 정식 규칙 제정 과정을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25년 11월 달에 최종 규칙 Final Rule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됐고 정식 법규화를 위한 절차가 10월 달인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도 끝났고요. 이걸 통해 26년 상반기 중에는요. 완전히 확정된 최종 규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향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년의 엄격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일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결론은 뭘까요? 이민법상 요건 면에 있어서는요. 투자금이 투입된 시점부터 2년만 유지하면 투자 유지 기간, 이민법상 요구되는 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아마 간주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환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자금이 묶이는 그 기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왜? 내가 투자를 하는 행위는 계약법에 따른 행위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이민법상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민법이잖아요. 그러니 이민법상 조건이 만족됐다 해도 계약법상 내가 2년 투자 후 반환받는다라는 계약이 됐을 리 없으니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는 이게 2년이 지났더라도요. 프로젝트의 계약서상 상환 기일이 되지 않았을 테니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대체로 이런 기간이 4년, 6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말 결론은요. 이렇게 관련 제반 법들이 바뀌는 상황에서요. EB5 투자 계약서의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투자자가 급한 회사들은요. 이민법도 지키면서 또 투자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빠른 반환 스케줄을 또 제안하겠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뭐 이민법과는 별개로요. 투자 계약서에 굉장히 이 회사에 더 유리한 이른바 독소조항, 뭐 독소조항이라기보다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뭐 인지상정일 테니까요.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미루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요.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본인이 투자하는 EB5 투자업체의 계약서가 어떻게 본인들에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민법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2년 투자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투자금 반환을 2년 만에도 이민법상으로는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그런 전문가, 소위 그런 전문가들조차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일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영구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투자금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임시 영주권 기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거나 이민법상 그렇지는 않게 바뀌었다는 것 꼭 염두에 두고 본인의 결정에 반영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